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3거래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미국 고용 보고서 결과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계속해서 주유소 3부에서 종목 상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2,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소 3부 저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예상대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네. 지금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특정 테마라든지 섹터가 움직일 때는 그쪽 섹터들 전체 다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각 섹터별로의 그 대장급들만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원전주들도 1, 2, 3등 정도 이렇게 움직였고 네. 코로나19 관련주들도 특정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급이 좀 골고루 퍼진 상태에서 상승장의 그냥 전형적인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또 그런 종목들끼리 또 잘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동안에 또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눌림이 오늘 5일선 코스피 같은 경우 5일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내일 정도 만약 나온다고 하면 저점 구간에서의 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섹터별로 전반적인 좋은 흐름 보였다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소 3부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백산. 네, 백산 들고 오셨어요. 네, 네. 혹시 TV 소리가 나서 그런데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백산 매수가랑 비중 함께 알려주세요. 11,000원에 네. 30%예요. 11,000원이시면요. 지금 11,200원의 종가가 형성돼서 지금 약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 위원님과 얘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혹시 여기 앞에 2부를 보셨나요? 네, 네. 2부에서 제가 추천주 어떤 거 저희 히든 종목들인지 알고 계시죠? 네. 정답도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예, 이거 오늘 사셨어요? 아니,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구나. 네. 지금 제가 이 종목 그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려서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네. 저도 선생님이 이 종목 왜 사셨나 궁금해요. 아니, 수급이 네. 좋더라고요. 이 수급이 좋았나요? 제가 수급을 안 봤는데. 자, 수급 좋네요. 수급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자, 수급 보니까 지금 기관에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은행 할 거 없이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좀 강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그럼 수급만 보시고 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적도 네.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실적도 괜찮고 지금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들 그대로 선생님도 생각하셨을 거고요. 주가라는 거는 이런 대중적인
그 사람들에게 이제 대중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중가요가 이제 잘 인기를 얻듯이 대중적인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뭐 어떤 모멘텀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매수세는 붙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봤을 때 사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 뭐 99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예상되는 뭐 컨센서스 올해 뭐 44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좀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뭐 내년에 또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거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적정 주가를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제 영업이익 한 440억이면 시총 한 4천억에서 4,400억 정도는 돼야지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뭐 앞으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월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저항 자리만 뚫어내면 신고가예요. 그죠? 네. 실적 좋고 앞으로 전망 괜찮고 저항 구간 뚫어내게 되면 매물도 없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인 거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12,000원대가 제 고점인데요. 그렇죠. 가격 저항도 있고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간을 저는 좀 뚫어내 준다고 하면 시세가 뭐 한 차례 주가 이제 레벨업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주로도 좀 엮여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윤석열 관련주들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막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좀 저점을 잡아주는 그동안 조정이 나와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백상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반등 흐름이 괜찮게 나온 대선주 중에서도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아마 백산이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뭐 물론 뭐 바닥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올라온 걸 생각한다면 꽤나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앞으로 나올 실적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제 생각에는 뭐 시총 한 4천억에서 4,500억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목표 주가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뭐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올 텐데 뭐 그 정도 올라갔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17%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 시총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방송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 좀 현실적인 목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큰 이런 수익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또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목표가 또 상향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차 목표가까지 올라간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 생각하시는 목표 가격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13,000원? 13,000원이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랑 거의 비슷하신데요. 장기적으로 그 정도 보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모르죠. 뭐 내일 하루 만에 바로 달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며칠 안에 달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뭐 목표가까지 길게 걸린다면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될 거고 만약에 단기간에 달성을 한다 그러면 뭐 단기간에 목표가를 또 달성하는 것으로 수익을 또 실현하셔도 좋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고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 지금 수급이 이제 좋게 나왔었잖아요. 이 수급 주체들이 어느 정도를 보고 끌고 가느냐 하는 부분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13,000원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수급이 그리 좋은데 시간에는 조금씩 빠져가지고 있습니까? 아, 시간에 조금 빠진 거예요? 네. 거래량은 좀 늘었던데 4만 주 정도로, 그죠? 그리고 뭐 한 호가, 두 호가 정도 빠진 건데요. 사실 선생님이 그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 전날에 시간 외에서 이렇게 뭐 많이 올라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상가 가거나 급등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약보합이라든지 조정이 조금 더 나왔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시간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내일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내일 뭐 음봉이 하나 정도 나와줘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울선 아래로 이제 밀렸다가 돌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죽이면서 뭐 단봉으로 음봉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비중 30%니까 그냥 뭐 이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 추천주로 잘 들어가셨는데요. 일단 전망도 괜찮고 수급도 좋은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미팜이요. 네, 코미팜이고요. 매수가랑 네, 네. 비중은요? 11,000원에 30% 좀 넘게 갖고 네, 있거든요. 11,000원대 들어가셨으면 지금 굉장한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예. 네, 지금 그래도 오늘 또 최고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매도하시지 못하신 거죠? 확신만 있으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아, 네. 그걸 분석을 못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위원님과 얘기 나눠보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거 왜 사신 거예요? 한 4, 5년 전에 조금 올랐었던 종목인데 요즘 좀 빠져서 네. 분석 같은 거는 모르고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했는데. 대단하신데요. 이게 매수하신 가격이 정말 잘 사셨어요. 딱 그 저점 구간에서 돌파하는 위치에서 딱 매수를 잘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가? 욕심에는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이것도 한 2만 원 넘고 막 욕심에 그런 욕심이 막 들어서요. 일단 뭐 제약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별도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뭐 연결로는 좀 안 좋은 그런 이 실적이 보이지만 별도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예, 그런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런 부분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장이 갑자기 이제 대표이사가 뭐 횡령 배임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장부상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뜨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으로 괜찮고 암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통증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임상 이상 승인을 해서 임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임상 이상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코미팜 같은 경우는 이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제가 이제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든지 이게 이제 상한가 간 이유를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안 이게 나오더라고요, 상품이. 어떤 거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죠. 코미팜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뭐 한번 찾아보셨겠죠.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딱히 지금 제가 뭐 뉴스적인 부분들을 봐도 뭔가 뭐 이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약 바이오 섹터들 좋은 흐름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어떤 임상에 대한 그런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좀 좋게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았던지 아니면 뭐 그런 내부적인 이슈가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고점 구간 있잖아요. 16,000원 네. 정도. 네네네. 요 구간이 보시면 지금 한 중심 가격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2020년도 들어서 이제 저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구간, 뭐 아직 중심가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는데 19,500원 정도가 중심 가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고점을 만든 구간이 보면 앞쪽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저항으로 만들었던 부분, 그리고 내려올 때는 지지를 좀 받아줬던 뭐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 위치로는 한 번 정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가지고 가도. 가져가 보세요, 선생님. 11,000원이시면 네네.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한 차례 좀 크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엔 내일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조정 나온 다음에 한 13,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 외에서 뭐 딱히 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네요. 그렇지만 뭐 크게 밀린 것도 없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뭐 하락 추세 바닥권에서 이제 좀 시세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 평단이 선생님이 지금 뭐 15,000원이라든지 뭐 15,500원이라든지 고점권에서 잡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1,000원이라는 요 가격대에서 잘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2,600원 정도가 최대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폭으로 이렇게 시세를 좀 노리신다고 하면 네네. 이렇게 이제 뭐 조정 나오거나 흔드는 것까지 한번 버텨서 기다려 보시고요. 네. 분명히 상한가 간 데는 이유가 있어서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그런데 이런 상한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알고 있는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세가 뭐 그렇게 좀 대단하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도 모르는 내용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렇다면 뭐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가 흐름은 저항 자리에서의 한 차례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인데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반등 흐름을 좀 강하게 올려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시가부터 좀 상승 출발해 준다면 내일 한 15,6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16,000원이라는 요 가격 저항도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가 상승 출발해 놓고 좀 많이 흔들렸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 구간을 뚫어낸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굉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고, 선생님이 만약 크게 노리신다 그러면 네네. 익절가를 12,600원 정도 그 정도 잡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때 투자금은 일단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냥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만약에 이제 이게 바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시세 나올 때 18,000원이나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내일 18,000원까지 가게 되면 뭐 거의 상한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비중이 30% 되시니까 네네. 수익을 조금 챙기고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 10% 챙기고 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주가 흐름 뭐 어떻게 될지 네.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예상을 할 뿐이고 이대로 네.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익 줄 때 또 챙기는 것도 저는 항상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 내일 아침에 뭐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한 10%나 절반 정도는 또 15,600원 정도에서 16,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분할로 조금씩 팔아가지고 한 15% 정도는 수익 챙겨놓고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네. 정말 좀 크게 보겠다 하면 12,500원이나 600원 정도를 마지노선 잡고 이 가격 깨지면 있는 거 다 팔고 안 깨지면 그냥 한번 들고 조금 더 네네. 보겠다 생각으로 2만 원까지는 네네.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앞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 전략 참고하시면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수산 INT. 네, 수산 INT고요. 네, 34,000원에 네. 10%요. 네, 34,000원이시면 혹시 언제 들어가셨나요? 지금 한 2달 됐나요? 2달 정도 보유하고 계셨는데 오늘 네. 좀 7%대로 하락을 네. 해서 그래서 무슨 악재가 있나 봤더니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뭐가 문제가 이 있는 부분 건지. 위원님께 또 점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바로 네,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수산 INT 어떤 종목인지 알고 사셨어요? 이게 뭐더라?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네네, 이재명 관련주고 네. 또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네, 뭐 잊어버리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네. 주가 상승이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네. 올라온 게 아니라 네. 뭐 기본적으로 테마주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뭐 일반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인데 시총이 1,70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뭐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안 관련해서 그리고 보안 이제 관련주 맞아. 메일 메신저, 뭐 감시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회사인데 사실 뭐 하는 회사인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테마로 붙은 게 아니라 정치 인맥 관련주로 이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딱 정치 테마 흐름으로만 접근을 하고 기술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 네. 네. 그냥 여기에다가 테마주로 올랐는데 회사가 뭐 하고 실적이 뭐 있고 뭐 좋으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버텨볼까 이렇게 되면요. 끝없이 밀리는데도 계속 희망 고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테마주라는 거, 이재명 테마라는 건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25,000원, 지금 오늘 종가가 26,250원인데 이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에서는 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000원요? 네. 네. 사실 지금 대선주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인맥주들이라든지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 좋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대선 테마 계속 이야기 드리면서 바닥에서 10배 올라간 10배가 상승된 종목은 보지 마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쉽게 선생님이 이제 그 방송 프로를 이제 못 보셔서 그런데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950%,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이제 내려온다라고 건드리면 안 되고요. 물론 뭐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 정도를 노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선생님이 보시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이 뭐 주변에 지인분이 사라고 제가 하셨어요? 보고 예. 한번 수익을 좀 내고 나왔다가 예. 횡보를 하길래 네.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들어간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주식은 횡보할 때 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주식은 오르는 상승세에 놓여 있을 때 산다든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이 애매하게 옆으로 기고 있으면요. 방향이 어디로 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횡보할 때 샀다고 살 수는 있어요. 샀는데 방향을 아래로 잡으면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그거 못 하신 게 조금 아쉽고 어쨌든 반등은 한 번 정도는 저는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럼 반등 오면 얼마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손실 폭을 좀 줄여서 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두세요. 저도 뭐 대선주가 지금 시점에서 뭐 다시 대단한 시세가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31,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정말 많이 올라오면 32,000원일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추세 저항선을 제가 하나 그어놨어요. 보이시죠, 요거? 요 추세 저항을 맞으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고 지금 후보들 중에 1위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주가 반등을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반등 흐름이 이 저항 자리를 다 뚫어내면서 뭐 대단하게 상승을 하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여야 할 때고 인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편인데 뭐 크게 안 오른 거 한 2배 정도, 2배 반 정도 오른 것들은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10배 정도 오른 것들은 거의 시세를 낼 만큼 다 냈기 때문에 죽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올라올 때 손실 구간을 잘라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요. 그래도 비중이 10%시니까 또 시장도 좋고 좋은 종목으로 분명히 수익 낼 수 그러면 있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건 어떨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더 빠지면 어떡해요,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그죠? 네, 네, 네.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갭 열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18,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25,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거기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손실을 보고 손절도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로 오른 종목은 희망 고문을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10배 정도 오른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셨죠. 앞으로 위원님 방송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콜마 BNH고요. 매수가는 53,600원에 20%요. 네, 콜마 B&H고요. 13,600원 매수가 맞으시죠? 53,600원. 네, 53,600원이시고요. 예. 지금 건강기능식품, 뭐 화장품 관련주로 나오는데 혹시 언제 들어가셨죠? 5월 달에. 5월 달이시면 지금 한 2달 가량 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작년 5월에 샀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제가 작년에는 화장품주 볼 때 이 종목만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시세가 일단은 뭐 다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하게 계속 눌려 있었던 상황인데 콜마 B&H는 좀 대단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신고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제가 좀 사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내고 이제 다시 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다 수익을 한번 냈던 종목을 이제 또 조정이 나오니까 또 저점에 또 예. 사고 그러신다 그죠? 예. 근데 선생님 비중이 20%시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르지도 않고 지금 하도 많이 내려가가지고 혹시 추가 매수해도 될까 해가지고. 글쎄요. 이게 지금 추세가 명확하게 뭐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든지 하면 뭐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 손절을 하면 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뭐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옆으로 계속 행보만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앞에 이제 상승 흐름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을 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어요? 글쎄요, 그걸 알면 제가 참 좋을 텐데,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요, 고점을 형성했던 기간이 작년 8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한 달 더 지나면 거의 뭐 1년째 지금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까지 이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뭐 한 달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 기간 조정은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실적은 괜찮다고 자꾸 나오긴 나오던데. 맞아요. 실적은 굉장히 괜찮아요. 다만 주가가 좀 비쌀 뿐이지. 지금 현재 실적을 한번 보면요. 네. 앞으로도 이제 뭐 굉장히 성장은 좋게 나옵니다. 회사가 화장품 ODM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팔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이 회사는. 네. 그냥 주문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주문 발주량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올해 일단 예상되는 컨센서스가 1260억인데 1분기에 284억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 정도 맞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정 주가 계산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이 1조 한 3천억 정도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계산해 본다면 지금 1조 4,500억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에서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나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순환매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안 와서 콜마, 비엔이 순환매 여기 순서가 안 와서 지금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나요, 지금? 안 올라가요, 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선생님 이게 지금 수급인데요. 네.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지금 6월 달부터 네, 계속.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기관 다 지금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럼 개인 빼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지금 이 종목이 전망이 밝고 좋다라면 사지 안 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크게 나오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 시장은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청산을 하고 네. 그런 섹터들로 옮겨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빠지지 않는 거는 개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한 48,000원 정도 제 생각에 사실 이 종목 손절은 크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더 좋을 거고 내후년 실적이 더 좋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내후년 실적까지 땡겨서 올라갈 수 있냐 없냐의 그 차이인데, 어찌됐든 화장품 섹터들도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사실 하반기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다면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환자들이 안 나올 때, 감염자들이 안 나올 때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돼도 방문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좀 화장품주들은 호재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그냥 좀 기다리시는 방향으로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선생님 이거 네. 추가 매수를 하실 의향도 있어요? 예, 하고 싶어요. 뭐 저기 실적도 좋고 뭐 앞으로 전망도 좋고 자꾸 그러니까 네, 하고 그러면 싶어요. 예.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한 39,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39,000원요? 예, 그전에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39,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그 정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까지 사실
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오게 되면 실적이 좋은데 이 정도 2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사야죠, 당연히.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 지루해서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 손절은 근데 하고 싫어요. 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럼 손절하지 마세요, 선생님. 손절할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기다리셨다가 39,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10% 추가 매수하든지 20% 추가 매수하시는데요. 네. 한 번에 빡 사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1% 밑으로 이제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어차피 네. 선생님 싸게 사면 좋은 주식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예, 예. 내려와라 하면서 밑에서 천천히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세요. 예.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39,000원 정도 되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 드는데 네. 아래 보면 여기 이제 갭 구간도 있거든요. 네. 요 갭 구간이 한 32,500원 정도가 돼요. 그래 여기까지 설마 내려오겠나 싶은데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두시고 만에 하나 내려온다고 하면 어이구 땡큐 하시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어서 추세 방향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사실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2, 2612번 그리고 문자로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문자와 유튜브로 들어온 시청자님들의 종목 고민들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17만 원에 들어가셨고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20만 500원의 종가가 형성돼서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위원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17만 원의 비중이 20%. 지금 뭐 굉장한 수익권이신데 이제 이분께서는 좀 고민이 아마 그것일 거예요. 그 23만 원 넘게 올랐을 때 계좌에 찍혀 있던 수익이 얼마였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실 거고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정도까지는 조정이 일단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뭐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자. 요게 이제 그 코로나19,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좀 생각을 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해외 럭셔리랑 뭐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를 기획하고 뭐 생산 유통 뭐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이제 화장품주들 뭐 상담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요 종목 비중 20%시니까요. 익절가를 잡아 드릴게요. 19만 6천 원을 이탈하면 뭐 수익을 다 챙겨 버리시고요. 자, 19만 5천 원 잡아 드릴게요. 19만 5천 원 이탈하면 수익 다 챙겨 버리시고 이탈 안 하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 22만 원 정도, 21만 한 5천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하락 나온 구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저항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21만 한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 수익을 챙겨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섹터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9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 뭐 반등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히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 제 생각에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뭐 크게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지금 워낙에 시장에 이제 핫한 섹터들도 많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에 기관이나 외인들 수급이 쏠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역시나 없네요. 그래서 적당히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생각하시고요. 위에 올라갔을 때 못 판 부분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지금 와서 그걸 생각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익절가 이탈하면 또 고민하시다가 더 수익을 까먹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조금은 고평가됐던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고민 살펴볼게요. 셀리버리라는 종목인데요. 10만 3천 원대에 들어가셨고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9만 1,5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또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위원님. 셀리버리. 이거는 사실 좀 안 건드리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지금 10만 2천 원에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거든요. 거의 뭐 한 3조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고, 이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개발한 부분이 있고, 폐혈증, 뭐 항염증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딱 주가 흐름만 봐서는요. 글쎄요, 뭐 완전 끝났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렵긴 한데 반등은 한 차례 정도 나올 구간이긴 해요. 지금 위치가 9만 뭐 1,000원 정도 지금 최근에 저점을 잡고 추세 전환을 좀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 흐름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추세대 하단을 돌파해야 된다. 지금 약간 돌파하려는 흐름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등 흐름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다시 대단한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못한다 하면 뭐 시세는 일단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반짝하는 반등 정도로 마무리되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 평단이 뭐 10만 3천 원이신데 딱히 굳이 이 종목 지금 뭐 추세 전환이 된 것도 아니고 다만 기술적으로 이제 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놓여 있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매수를 하신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섹터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들 반등 흐름이 좀 지금 잘 나와주고 있고 또 강한 종목들은 또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사셨나 하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대단한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뭐 워낙 강했던 종목이니까 반등도 좀 세게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짧게 그냥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가격대가 98,800원 정도 되니까 이 라인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이탈한다 그러면 짧게 정리를 해버리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화로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핀스예요. 네, 핌수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네. 5%입니다. 2만 원대에 들어가신 거죠? 네네. 오늘 종가랑 살짝 비슷하신데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전략 한번 5월 달. 세워보세요. 5월 달에 들어가셨고요. 네. 25일인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왜 사셨어요? 저는 주식을 잘 알지 못하고요. 그냥 TV에서 소개하시는 거 보고 그냥 산 건데요. 혹시 장기로 가져갈 수 있을라나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장기적으로라. 저도 이게 사실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종목인데 네.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는 기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내용은 살펴보셔야 뭐 그냥 뭐 애플 뭐 OLED 뭐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OLED 디스플레이 메탈 마스크 산업이라고 돼 있는데 네.
네.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메탈 마스크가 네.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 OLED 장비라는 부분하고 여기 이제 설명에 보면 기업 설명에 보면 이제 그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량에 의해서 이제 이런 매출들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OLED 매출이 증가하면 이 기업이 좀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OLED 쪽은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시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네. 맞고요. 그렇군요. 예.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적자 내다가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LCD 사업 쪽은 거의 이제 접어가는 분위기고 OLED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질적으로 OLED 대형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이 수주를 준 부분이고요. 한 5조 정도 삼성전자에서. 그렇다면 물량을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LCD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OLED랑 LCD랑 해서 경쟁력에서 LCD가 뭐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아, 네. 뭐 LCD를 썼을 때는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LCD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아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새로운 신기술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OLED 쪽으로 지금 앞으로 나오는 디스플레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금 1,500억 정도 되는 소형주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은 주가 대비해서는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OLED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추후에 따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당연히 이제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뭐 좀 더 보유를 그동안은 해보셔도. 꼼짝 안 하더니 오늘인가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 4월 달에 한 차례 쫙 올라와 가지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 있었는데 이제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딱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네. 저점 구간인 1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방으로 올라오게 되면 21,500원 정도? 예. 그 정도 저항 자리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비중이 예. 한 5% 정도 되시니까 사실 네. 뭔가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얘가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잘 가는 건 알지 조금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는 무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잘 모르는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건 모르는 거는 거의 다 몰랐었고 이제서 좀 뭔가 좀 보이려고 하는 거고. 네네. 예, 이제 그러면 그때도- 선생님 이거 내일이나 해가지고 예. 네. 뭐 반등 흐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네. 더 나오면요 수익 챙기시고 네. 선생님이 조금 더 그래야 공부를 될것 더 같아요. 하셔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도 위원님께서 투자 전략에 큰 도움 주셨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주요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